자, 이제 촛불이 되겠는데요. 대체로 우리의 의식을 행할 때는 대개다가 촛불이 등장합니다. 결혼식 할 때도 촛불 붙이고,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우리의 의식에는 촛불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촛불의 등장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사상에서 뭔가 하면은, 이 제사상에 촛불을 붙이는데 위치가 어딘가 하면 어떤 데 보면 촛불을 여기다 이렇게 놔요. 이렇게 중간 좀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촛불의 정 위치는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신들의 세계입니다. 이쪽에는 신들의 세계, 이것은 인간들의 세계. 뒤에 병풍하고 벽에 불이 붙었다 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위치가 여기인데 사실은 촛불이 좀 위험해요. 병풍하고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다 보니까 때때로 이 중간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낼 때 제주 그릇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많은데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릇, 유기그릇은요 굉장히 비싸요. 특히 봉화 유기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 유기그릇 하려면 100단위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무로 하면은 그렇게 안 비쌀걸요? 한 20만 원이면 다 준비할걸? 그렇게 안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 중에 모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사기. 이 모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 제사 지낼 때 술을 여기다 부어요. 처음 할 때 술을 붓는데 술 붓는 요 그릇을 뭐라고 하면 모사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게 뭔가 뭐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띠풀 모자입니다. 띠풀. 풀 중에 띠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띠풀이고 사는 모래입니다. 모래에 띠풀을 꼽는 거거든요. 예, 이게 띠풀, 이게 띠풀이요. 띠풀인데 이걸 띠풀 모아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모사기라고, 여기 모래 깔고 이건 모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항상 제사 지낼 때는 지방을 붙이고 모든 준비다 같이 놓고 지방 붙여요. 지방 붙이는데 지방을 때때로 컴퓨터에 빼내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컴퓨터가 귀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요, 컴퓨터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제주가 반드시 정결한 마음으로 지방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지방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게 뭔가 하면 향을 피우게 돼요. 향을 피우는데 이 향 피우는 이유는 인간은 혼백이 있습니다. 그죠? 혼백이 있는데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리되는데 향은 혼을 불러내리는 겁니다. 향은 혼을 불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제주인데 제주에서 이제 백을 혼은 불러내렸고 백을 불러 올려야 돼요. 백은 땅 밑에 있거든. 땅 밑에 올려서 혼백이 합쳐졌을 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어떻게 불러 올리는가 하면은 여기에 모사기 있죠, 그죠? 모사기에 술을 따라가지고 여기다가 3번 이렇게 부어요. 왜 3번 붓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천인지라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세번 한 거다. 그리고 특히 3번에 3일 만에 완성되는 게 있는데, 달 같은 경우에 3일이라 그래가지고 달이 없어져서 3일 만에 달이 떠요. 이제 3일 멀리 뜨잖아요, 그죠? 3일 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나누어서 붓는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붓게 되면 여기에 백이 그걸 받아먹고 싹 올라와서 혼과 백이 합쳐진 상태.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게. 예. 근데 제주는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는 되게 뭘 씁니까? 제주? 소주 씁니까? 소주 안 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막걸리 쓸 수도 있어요. 막걸리 쓸 수 있고 청주 많이 쓰죠. 청주 막걸리,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술 많이 써요. 부드러운 술 많이 쓰는데 아마 그거는 얘기하기로는 독한 술을 쓰면 독한 자손 태어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보다도 소주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선조 이후에 아마 등장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주 같은 건 안 쓰고 막걸리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주 종류를 주로 제주를 씁니다.
차례는 넘어갈게요. 기제사입니다. 제사는 차례와 기제사인데 다시 이제 그 주석절은 차례상이거든요. 차례상인데 이 차례상 차릴 때는 차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사당 제사에서 유래를 해요. 사당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 사당이 있는 집에 사당이 있잖아요, 그죠? 사당이 있으면은 정월 좌우에 제사 한번 지내고, 동지에 제사 지내고, 매월 좌우에 지내고, 매월 보름에 지내요. 그러니까 여기 종소는 정말 힘들죠, 그죠? 제사만 지내다 불릴까봐.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매월 보름은 차를 올리는 예만 지내요. 차를 올리는 예만 지내는데 이게 어디로 가면요, 추석 제사하고 그 다음에 설 제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 제사 차리면 여기 떡국, 밥, 그 매라 그러죠, 그죠? 매하고 갱 대신에 여기에 떡국이 올라가는 겁니다. 떡국은 뭐 대신 올라가요? 이게 차 대신. 물이잖아요. 차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추석 차림인데, 원래 추석 차림은 송편을 좀 넣는 게 원칙입니다. 송편 넣는 게 원칙인데, 영남 지역에서는 우리는 송편 안 쓰더라고. 송편은 그냥 옆에 놓고 외하고 갱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 기제사의 절차입니다. 순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뭐 강신, 참신, 초혼, 독축, 아흔, 정혼, 청작 등등등 쭉 나가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위패를 모십니다. 위패를 모시는데 사당이 있을 경우에 신주나 위패가 있다고 했죠, 그죠? 신주나 위패를 모셔도 돼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지방 쓰지 말고 사진을 모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인데 이 지방은 원래 이거 할 때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모셔오는 거예요. 수상도 안 차려놓고 손으로 모셔오면 안 되거든, 그죠? 다 차려놓고 지방이나 그 다음 위패나 신주를 모셔오든가 다 차려놓고 지방을 쓰는 거예요. 지방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뽑아내면 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주가 붓글씨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딱 써가지고 마지막에 지방을 딱 붙이는 거예요. 지방 붙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을 병풍에 붙이는 경우가 많죠. 병풍에 붙이게 되면 그 신이 병풍에 붙어서 식사를 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게요.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의, 의자입니다. 의자 위에 이렇게 붙이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각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제사상이 높을 때 하는 거고, 요새 제사상이 낮잖아요, 그죠? 제사상이 낮을 때는 지방 넣는 함 있잖아. 그 함에다 항상 넣어줘야 돼요. 그 병풍에 붙이는 건 편하긴 편한데, 그 병풍 또 뛸 때 보면 이게 병풍 그 종이가 또 딸려 나온다고 이게 또. 이 때문에 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분향갱신입니다. 먼저 향부터 피워요. 향부터 피워서 그 다음에 신이 내려옵니다. 혼이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러면 이게 여기에 향을 몇 개를 하는 게 좋으냐? 몇 개를 합니까? 대개 3개를 해요. 3개. 천인지라 그래가지고 향은 3개를 꼽습니다. 그 다음 강신내주라 그러는데, 강신내주가 뭔가 하면은 술을, 아까 모사기 있었죠, 그죠? 모사기에 술 붓는 걸 강신내주라 그래요. 내주라 그러는데, 이게 모사기에 술을 붓게 되면은 저 땅 밑에 있는 혼하고 백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혼백이 합쳐져요. 자, 합쳐지고 난 뒤에 이제 오셨죠. 이제 우리 조상님이 오셨습니다. 오시면은 참신 모두가 다 같이 절을 2번을 해요. 2번 합니다. 그 다음에 절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절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공수 문제입니다. 손 문제인데, 손은 왼손하고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위에 올라갑니까? 어머님 밑으로 내려갑니까? 요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경우는 원칙은 평상시, 제사상의 평상시에는 남자의 손일 경우는 왼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자는 반대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제사,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을 취할 때는 모든 게 다 거꾸로 돼요. 거꾸로 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왼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자의 경우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남자의 손은 오른손은 밑으로 내려가요.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공수는 이게 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수인데 모든 의례 행위는 공수부터 시작됩니다. 공수인데 이 공수를 할 때에 원칙은 남자의 경우는 왼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의 경우는 거꾸로 되기 때문에 왼손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항상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집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집례자는 뭔가 하면은 뭐 절하라 뭐하라 시키는 사람이요. 그 집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뭐요? 집사는 이게 뭐 술 붓고 뭐 붓고 뭐 술 얹고 이렇게 하는 게 집사. 집례자, 집사가 있어야 됩니다. 집례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자, 참시인 그러면 사람들이 공수치가지고 절 2번 하는 거 이게. 예, 할 때도 원래는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흥배해야 되거든요. 흥배 할 때에, 배흥 할 때에 이렇게 손을 공수를 취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읍입니다. 읍은 공수한 손을 이렇게 눈높이까지 올려요. 눈높이까지 올려서 그 다음에 배 하면 꿇습니다. 이렇게 꿇어요. 괴 하면 꿇고 그 다음에 배 하면 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흥 하면 올라가고 서고 또 그 다음에 괴 그 다음에 공수 그 다음에 배 이렇게 2번 하죠. 그죠? 이 2번을 원칙은 집례자가 이렇게 불러주면 부르는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새 재간이 뭐 많지도 않죠. 재간이 뭐 기껏해야 뭐 2명이면 많지. 요새는 그죠?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집례자가 어디 있으며 집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거 없이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원칙 사람 많을 경우에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좀 주식박식되니까 집례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가문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절을 2번 합니다. 절을 2번 하죠, 그죠? 2번 참신할 때 절 2번 해요. 2번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 죽은 분은 음입니다. 원래 살았을 때 좀 양이죠. 양인데 돌아가시면 전부 다 그로 돼가지고 음이 돼요. 음이 되고 산 사람 뭐가 되는가 하면 양이 됩니다. 양이 되는데 양이 음한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을 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절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절은 죽은 분 음을 양으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 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이 드디어 돌아가신 조상이 양으로 됐으니까 두 번째 절은 양이 양한테 예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해요. 2번 하는데 여자는 2번이 아니고 4번 해야 됩니다. 4번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원래 4번이요. 왜 4번 하는가 하면은 여자의 경우는 음입니다. 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 음이죠. 음하고 절이 안 돼요. 얘가 안 됩니다. 항상 양이래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 을을 양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 자신이 음이에요. 여자 자신이 음이기 때문에 그걸 2번을 더 한다는 거예요. 2번 더 하고 마지막에 한 번 절하는 게 그게 서로가 예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3번 해야 될 텐데 왜 여자를 4번 하는가는 명확히는 않습니다. 명확히 않은데 어쨌든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4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은 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식사하는 순서가 같은데 식사하기 전에 술을 드셔야 술 맛이 나거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술부터 드리는 거예요. 술부터 드리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삼흔이라고 합니다. 자, 요새는 재간이 한 명이죠. 재간이 한 명이면은 한 번만 드리면 될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삼흔이라는 걸 뭔가 하면
한 사람, 재간이 한 사람이더라도 세 번 다 드리는 거예요. 초헌, 아헌, 종헌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초헌은 누가 드린가 하면요, 제주가 드립니다. 장자나 종손, 장자나 종손이 제주가 돼요. 반드시 제주가 드리는데, 제주가 초헌간이 됩니다. 초헌간이 될 때 반개 정저라 그래요. 처음에 술 드릴 때에 여기에 반개 밥그릇을 열고 젓가락을 정상적인 위치에 놔라, 그 뜻입니다. 그 상태에 놓고 이제 초헌 처음에 술을 드립니다. 술을 드릴 때 술을 받았어요. 술을 받아가지고 초헌간이 술을 세 번 제하고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올립니까? 예? 하고 안 하죠? 안 하는데 원칙상 따지면 하라는 거예요. 그 하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술을 고실에 들어보셨죠? 그죠? 고실에. 우리 밥 먹기 전에 밥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술을 이게 붓는 의미가 제작이라고 하죠. 제작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하기 때문에 초헌일 때도 세 번 하라라고 하는데, 저희 집도 안 합니다. 초헌간은 그냥 올려요. 그냥 올립니다. 그냥 올리는데, 올릴 때 이제 그 고조부부터 올리는 거예요. 고조부부터 사조부서니까 고조부 올리고, 증조부 올리고, 저부 올리고, 부모 올리고, 수수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받아가지고 촛불 위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번 돌려. 그런데 왜 하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느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태양과 우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우주의 순행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술잔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독축하게 됩니다. 독축 이제 축문을 읽는데, 축문에 누가 읽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내자이지, 그죠? 집내자가 읽는 거예요. 집내자. 집사가 아니고 집내자가 축문을 읽습니다. 자, 축문 내용인데요. 이 축문 내용이 굉장히 전체 한문대에 있거든요. 한문대에 있는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유세차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드디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이모년, 원래가 지금 제사 지는 날에 간지를 다 부르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모년인데, 이모년 지금 3월입니다. 3월에 간지는 갑오입니다. 3월 갑오사계 15일인데, 15일은 간지가 을축이요. 을축에, 그러니까, 올해, 올 3월 15일 날, 효손, 길동이, 감이 구합니다. 돌아가신, 이 조고니까 할아버지죠.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새해, 날이 바뀌어 돌아가신 날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은혜의 감을 잊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이거 읽어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새는 바꿔요. 이렇게 이 똑같은 의미요. 몇 년 몇 월 며칠 아버님 어머님 신이 전에 삼가 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신 날을 다시 당하오니 사모의 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양하소서. 요 내용이 앞에는 내용이에요. 한문대 내용을 이렇게 한글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제사 지낼 때 축문을 읽는다면은 이 축문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독축이 끝나면은 초헌간이 제배를 드려요. 초헌간이 제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헌입니다. 아헌인데 아자는 이게 무슨 아자가 하면요, 버금 아자입니다. 이게 초헌이면 그 다음에 제헌 이래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버금 아자를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썼는가 하면은 여기에 두 번째 그 헌간이 되는 분은 대체로 종부를 써요. 종부.
물론 종부가 이제 아흔간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는 동네도 많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동네는 대체로 여자를 무시하는 쪽이 좀 강하면은 아흔간에 종부를 안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종부는 아자는 무슨 아자가면 이게 버금아자니까 종손과 버금간다. 그게 남녀 평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자를 반드시 아흔으로 하는 겁니다. 아흔으로 할 때 술은 누가 따라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술은 누가 따라줘야 되는가 하면 남녀 칠수의 부동석이니까 종부가 아흔간이 될 때는 여자가 술을 따라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서는 가문돼 있어요. 남자가 술을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것이 오히려 더 보기가 더 좋습니다. 이게 아흔이고요. 그 다음 종은 근데 산신제 같은 데도 이게 삼흔간이 있잖아요. 그죠? 삼간이 있는데 산신제 같은 경우에도 초혼은 회장. 아흔은 누가 되겠어요? 아흔은 대체로 총무합니다. 총무. 그 다음에 종헌은 그 중에서 연배, 나이가 많은 분이나 공헌이 있는 분이나 이렇게 정해요. 그것도 잘못 정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종헌의 경우, 아흔까지는 순서가 됐죠. 종헌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많이 합니다. 연장자라든가 그 중에서 중요시 생각했던 분들, 그분들을 종헌간으로 합니다. 종간을 할 때, 이때 종간 할 때에 술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3번 제하죠. 네, 그때 제해요. 그때 제합니다. 그때 제하는 것은 원래 제한다는 의미는 그거는 고시내와 같은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잔을 또 올려요. 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 번째 3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4번째 다시 잔을 더 드리죠. 그때 누가 해요? 그때 누가 하는가 하면은 종손, 제주합니다. 제주가 다시 4번째 들어서 가지고 그때를 유식이라 그러는데 이건 도울 유자입니다. 식사하시는 걸 돕는다는 뜻이요. 돕는다인데 그때 첨작을 합니다. 아까 3번 들었으니까 술잔이 한 3분의 2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3분의 2 남아있는 걸 제주가 거기다 이렇게 제주가 집사자가 3번 부어가지고 잔을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운 의미는 뭔가 하면 더 드시죠. 술 이제 그만 드시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술 더 드시고 가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난 뒤에 삽시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숟가락 꼽는 거 삽시 이렇게 합니다. 삽시. 그 다음에 한문인데 식사하셔야죠. 식사하실 때 귀신이 식사하는 거 보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할까 하면 다시 계문 들어와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식사를 몇 분 만에 한다. 귀신의 식사를 몇 분 만에 끝내는가? 이 문제죠. 그죠? 이 문제인데 밥을 떠먹을 때 9숟가락 떠먹는 시간 9숟가락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9숟가락 떠먹는 시간인데 추운 겨울에 제사실인데 문 열고 밖에 나서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그때는 귀신도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드시니까 빨리빨리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영남적 우리 쪽에는 한문, 계문 이거 안 하고 복배라 그래요. 복배라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도 원래 원칙은 이 9번 숟가락으로 밥 드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신들도 그 자손들이 바쁘다는 거 알고 빨리빨리 드시거든. 빨리빨리 드시니까 몇 숟가락 드시고 난 뒤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원, 녹축, 아흔, 종헌, 첨작, 삽시, 정조 됐죠? 한문, 계문 됐죠? 그 다음에 복배하고 일났죠? 밖에 나가서 들어왔죠?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식사 다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차 마시잖아, 차 마셔야 되는데 그때 갱을 내가고 국을 내가고 맹물을 가지고 그러죠? 예, 맹물을 가지고 그 맹물의 의미가 뭔가 하면 차의 의미입니다. 차 드시라고. 예, 차 드실 때 반절하죠. 그죠? 차 드실 때 반절하게 됩니다. 차 드실 때 반절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헌다고 난 뒤에 철시복반 딱 끝났어요. 딱 끝나면 이제 철시복반에서
이건 이 시는 뭔가 하면 이게 저거다. 숟가락 철시하고 그 다음에 반은 밥그리고 이제 뚜껑 덮는 거 철시복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신인데 사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신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신을 보내드리는 건데 신을 보내드릴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지방을 태워요. 지방을 태우는데 그거 묘하잖아요, 그죠? 왜 지방을 태우냐 이거요. 지방을 그 신 같은 신은 그 존중해야 될 신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위패나 신주일 경우에는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고 어디 모셔야 되는가 하면 사당에 모셔요. 사당에 모셔야 되는데 이 지방의 경우도 원칙은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 모시면 돼요. 모시면 되는데 사당이 없잖아요. 사당이 없으면 저 귀신 붙어 있는데 그걸 집에 어디다 두겠어 저걸. 그러니까 저걸 불태워버리면 돼요. 이제 불태우면 뭔가 하면 신이 이제 돌아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태우고 난 뒤에 상을 다 없앱니다.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음복인데 원래 이 음복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제사 끝나면은 제주가 거기에 이게 그 지방을 태우고 꿇어 앉아 있잖아요. 그죠? 꿇어 앉아 있을 때 그때 음복을 줘야 됩니다. 음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안주는 원래 이제 포 같은 거, 포 약간 띄가지고 주고 먹는 신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음복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천주교의 미사 영성체 있죠, 그죠? 성체를 맞이하는 거. 성체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음복할 때 맨 처음에 제주가 술을 딱 마십니다. 술을 마신 건 뭔가 하면 영성체에서 포도주? 네. 예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주 포를 씹는 것은 바로 밀떡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영성체가 끝나게 되면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예수를 모신 것과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음복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조상님을 내 안으로 같이 모셨다. 내가 조상과 합일이 되었다. 그래서 조상의 좋은 점을 내가 실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음복이요. 따라서 제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음복이라는 게 제사 때만 음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상 갔을 때도 항상 먹을 걸 드리잖아요. 먹을 걸 드리는데 먹을 게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술과 안주란 말이에요. 술과 안주인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피, 그 다음에 안주는 돌아가신 분의 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상은 돌아가신 분하고 나하고 합일된 상태에서 서로 이익이 통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문상이 되는 거예요. 문상이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문상이나 제사는 가지 말라 그러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 음복을 할 때 그게 피하고 살하고 먹을 때 거기에 잡귀신이 많거든요. 잡귀신도 술을 먹으려고 엄청 모이는데 그때 잡귀신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잡귀신이 같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혼사가 있는데 그놈의 잡귀신이 나쁜 짓을 할까봐 좋은 일 하는 데는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차례제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제사예요. 기제사인데 차례제사의 경우에는 강신 똑같아요. 강신, 참신 같습니다. 강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신을 모신 거고 참신은 신이 왔을 때 신이 이제 조상이 여기 이제 입장하셨으니까 이 자손들이 이제 절 두 번 하는 거, 참신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초혼 이렇게 하고 독축은 할 수가 없어요. 왜는가 하면 독축은 이게 부모가 탁 나오거든요. 부모. 근데 설이나 추석 때는 사대봉사 하죠. 그 배대리 집은 사대봉사 다 해요. 사대봉사 다 못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축은 안 합니다. 아헌하고 종헌하고 때때로 끝나는 집안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첨작을 합니다. 첨작을 하고
삽시정조하고 복백까지는 해요. 하고 헌다를 안 합니다. 헌다 안 해요. 헌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철시복반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지방에서는 여기 종헌까지 하고 그냥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회장님 어떻게 해요? 첨작만 안 하지, 그죠? 예. 되게 첨작, 그러니까, 기재사에는, 여기 보세요. 기재사에는 종헌하고, 첨작하고, 삽시정자하고, 합분, 개분, 헌다, 칠첩번 하는데, 이, 설하고, 명렬제사, 추석제사는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안 하고, 아헌, 종헌, 첨작, 삽시정조, 합문, 개분, 헌다 빼고 70복반 그 다음에 사신 요렇게 진행을 대체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례절칙이 1913년에 사실 만들어졌거든요. 가정의례절칙에 상 차릴 때는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남자의 사진 또는 지방, 여자의 사진 또는 지방 하고 매하고 매갱 잔 올리고 채소, 간장, 채소, 촛대, 의류, 탕, 과일. 이렇게 놓고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요, 종손들이야 좋지. 저도 이제 종손이거든요. 종손인데, 종손이면은 그 제사를 지내라 그런지 몰라도 제사의 반 이상이, 우리는 오남이지만 반 이상이 날 주더라고. 날 주는데 내가 제사 지내기 귀찮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싸움 납니다, 그죠? 싸움 나기 때문에 동생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제사상이 몇 개인가 하면요, 이런 큰 제사상이 4개를 놔요. 제사상 4개 놓고 그 옆에 또 하나 신주상 하나 더 차려요. 더 차리면 제사상이 몇 개인가 하면요 5개 됩니다. 5개 되면은 제사상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가요. 내려가요. 그 안에 재물을 다 치려야 돼요. 예, 사대 봉사 하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하라 그러지만은 아마 앞으로는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요새는 전부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밖에 없는데, 아들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올 것이면 아무도 없잖아요.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으면은 그냥 제주 한 사람만 제사 지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차려놓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간단히 이렇게 차리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사의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방 쓸 때요. 예. 먼저 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나 봐요. 원칙은 써놓으면 안 돼요. 네. 그런가 하면 써놓으면은 지방을 먼저 써놓는다는 것은 신이 제사상도 밥상도 안 치러나는데 미리 와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또 급해서 잊어버릴까봐. 원칙은 제사상 진설을 딱 하고 난 뒤에 지방을 쓰는 게 원칙이야. 네. 지방 쓴다는 의미는 신이 드디어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컴퓨터 보면 절대 안 돼요. 먼저 써놓으면 안 되겠네. 컴퓨터로 미리 막 한 10장 빼놓고서는.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스탬프를 찍은 경우도 스탬프로. 여기 스탬프 찍는 데 있어. 그 스타일이 제일 많아. 예, 스탬프 찍으면 안 돼요. 써야 돼요. 추석에는 몇 시에 지내는 거예요? 추석은 되게 아침 식사 겸 하잖아요. 그 아침 식사 시간에 처음 제사를 지내요. 처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 제사일 경우에는 맨 밑에, 그러니까 종손이 아닌 집부터 제사 지내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가지고 마지막 종손들이 점심 때가 돼서 종손 제사 지내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가문마다 틀려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옷 4대 봉사하게 되면 밥하고 굉장히 맛있나요?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거 다 먹어 치워야 되는데, 밑에 집에서 다 먹고 오면은, 점심 때 아무도 식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정수집에 미리 와서 미리 제사 지내자. 그래야 다 먹어 치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지냅니다. 자, 됐죠? 그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